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나이 80의 신정자라고 합니다. 평생을 착하게 살았다고 자부했습니다. 남편을 잘 내조하고 자식들을 바르게 키우고 이웃과 화목하게 지내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나이에 와서 내가 평생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목격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 이야기는 내 딸, 그리고 내 손녀, 그리고 그 사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차마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하지만 반드시 세상에 알려야만 하는 우리 집안의 비극입니다. 내 딸 은주는 58입니다.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젊어 보입니다. 피부 관리를 받고 운동을 하고 옷차림도 늘 젊은이들처럼 세련되게 입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은주를 보고 40대로 착각할 정도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관리를 잘하는 딸이 대견하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은주는 5년 전에 이혼했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났습니다. 20년을 함께 산 남편이 회사 후배와 바람이 났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은주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한 달 내내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밥도 먹지 않았습니다. 나는 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 봐 두려워 매일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 시기를 지나면서 은주는 변했습니다. 다이어트를 시작했고 헬스장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피부과도 다니기 시작하면서 옷차림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이혼의 상처를 이겨내려는 노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관리를 통해 자존감을 회복하려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무언가 잘못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은주는 나이 드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주름을 확인했습니다. 흰머리가 한 올만 보여도 즉시 염색을 했습니다. 젊은 여자들의 옷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은주의 딸, 내 손녀 지은이는 25세 결혼했습니다. 사위 민준이는 잘생긴 얼굴에 키도 크고 처음 봤을 때는 정말 괜찮은 청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명문대를 나왔고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집안도 괜찮았습니다. 지은이를 아끼는 마음도 진심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민준이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성격이 약했습니다. 우유부단했습니다. 결정을 잘 내리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에게 의존적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강한 성격의 여자였는데 민준이는 평생 어머니의 말을 거역해 본 적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결혼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미 조짐은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모든 결정을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예식장 선택부터 신혼여행 장소까지 전부 어머니의 의견을 따랐습니다. 지은이가 의견을 내면 어머니에게 물어보겠다고 했습니다. 결혼식 당일 민준이의 어머니는 주례 선생님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착하고 순한 아이니까 지은이가 잘 이끌어주세요. 그때는 그저 예의상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민준이는 장모인 은주에게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예의 바른 사위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은주에게 자주 전화를 했습니다. 장모님 식사는 하셨어요? 건강은 괜찮으세요? 명절 선물도 지은이보다 민준이가 더 신경 써서 준비했습니다.
은주는 기뻐했습니다. 이혼 후 상처받았던 자존심이 회복되는 것 같았습니다. 사위가 자신을 챙겨주는 것이 뿌듯했습니다. 지은이에게 자랑했습니다. 민준이가 얼마나 세심한지 몰라. 정말 효자야. 변화는 결혼 1년쯤 지났을 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은주가 자꾸 사위 집에 들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딸 지은이를 보러 가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묘하게도 지은이가 회사에 나간 낮 시간에만 갔습니다. 지은이 집 청소 좀 해주려고, 반찬 좀 만들어 주려고, 그런 핑계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지은이와 함께 점심을 먹었습니다. 손녀의 얼굴에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었습니다. 몸무게도 빠진 것 같았습니다. 요즘 일이 힘드니? 지은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일은 괜찮은데. 집에 가는 게 피곤해요, 할머니. 엄마가 거의 매일 집에 와 있어요. 처음에는 좋았는데 요즘은 부담스러워요. 남편이 저보다 엄마를 더 편애하는 것 같아요. 나는 은주에게 말했습니다. 은주야, 너무 자주 가지 마라. 신혼부부에게는 둘만의 시간이 필요해. 은주는 표정이 굳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요? 딸을 도와주는 게 죄예요?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그 후로도 은주는 계속 지은이네 집에 갔습니다. 오히려 더 자주 가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에 4-5번은 갔습니다. 나는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더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2달쯤 지났을 때 지은이가 내게 전화를 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요즘 엄마가 이상해요. 제가 퇴근하면 항상 우리 집에 와 있는데 제 남편하고 둘이서 소파에 너무 가까이 앉아서 웃고 있어요. 제가 들어가면 깜짝 놀라는 것처럼 떨어져 앉아요. 나는 손녀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럴 리가 있겠니? 내 엄마가 그런 사람이 아니야. 하지만 내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지 않았습니다. 나 역시 최근 은주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은주는 전화 통화를 할 때 자꾸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통화했습니다. 누구야? 친구요. 하지만 목소리 톤이 달랐습니다. 친구와 통화할 때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더 부드럽고 더 살랑거리고 더 여자답게 들렸습니다. 옷차림도 더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이네 집에 간다는 날이면 특히 더 꾸몄습니다. 화장을 진하게 했습니다. 향수를 뿌렸습니다. 몸에 착 달라붙는 옷을 입었습니다. 반찬을 만들러 가는데 왜 그렇게 차려입고 가니? 그냥 기분 전환이에요. 며칠 후 나는 직접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지은이네 집에 예고 없이 갔습니다.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는데 한참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집에 있으면 바로 문을 열어주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의문이었습니다. 문이 열렸을 때 은주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머리가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안쪽 방에서 나오며 셔츠 단추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의 머리도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갑자기 웬일이세요?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내 외손녀 집에 오는데 예고가 필요하냐? 나는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 와인잔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낮 2시에 와인을 마신다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소파 위에는 여자 가디건이 벗겨져 있었습니다. 은주의 것이었습니다. 민준이의 넥타이가 소파 아래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뭐 하고 있었니? 그냥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민준이가 요즘 회사 일로 스트레스가 많다고 해서 상담을 해주고 있었어요. 민준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나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에 붉은 자국이 보였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 자국은 입술 자국이었어요. 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거실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은주는 계속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민준이는 말이 없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집을 나왔습니다. 내가 본 것이 사실이기를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그 장면이 계속 재생되었습니다. 흐트러진 머리, 붉은 얼굴, 와인잔, 입술 자국. 모든 것이 명백했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은주를 조용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은주는 전화 통화를 할 때 몰래 다른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젊은 여자처럼 낄낄대는 소리였습니다. 예송 가까운 여자의 웃음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사랑에 빠진 여자의 웃음소리였습니다. 은주는 거울을 보는 시간이 더 늘어났습니다. 얼굴을 이 각도 저 각도로 살폈습니다. 주름이 보이면 한숨을 쉬었습니다. 화장품을 더 많이 샀습니다. 백화점에서 비싼 화장품을 사왔습니다. 피부과 시술을 더 자주 받았습니다. 어느 날 은주의 휴대폰을 봤습니다. 식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문자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장모님, 오늘도 지은이는 야근이래요. 와주실 수 있어요? 민준이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나는 스크롤을 올려 이전 대화를 봤습니다. 수십 개의 메시지가 오갔습니다. 어제 너무 행복했어요. 장모님 생각이 자꾸 나요. 다음에 또 만나요. 지은이 몰래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은주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내 표정을 보고 무언가를 눈치챘는지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동네 슈퍼에 갔습니다. 슈퍼 주인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주 씨가 요즘 사위분이랑 자주 다니시더라는 말을 들었는데 누가 봤대요? 아파트 단지 앙카페에서 봤다는데요. 둘이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았대요. 그럴 리가 없어요. 사람들이 잘못 본 거예요. 하지만 내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슈퍼 주인 아주머니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다른 이웃도 마주쳤습니다. 은주 씨가 젊은 남자 차에 타는 것을 봤어요. 사위분 같던데. 둘이 어디로 가는 것 같았어요. 소문은 이미 동네에 퍼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나를 볼 때 동정 어린 눈빛을 보냈습니다. 수치스러웠습니다. 평생 떳떳하게 살아온 내가 이런 창피를 당하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지은이는 점점 야위어 갔습니다. 주말에 우리 집에 왔을 때 몸무게가 5kg은 빠진 것 같았습니다. 눈빛이 불안했습니다. 손톱을 뜯고 있었습니다. 집에 가는 것이 두려워요, 할머니. 왜? 엄마가 항상 집에 와 있어요. 아침에 출근하면 엄마가 와서 청소를 하고 저녁에 퇴근하면 엄마가 저녁을 차려 놓아요. 남편은 엄마가 해준 음식만 맛있다고 해요. 제가 해준 것은 맛이 없대요. 지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이 저를 안 쳐다봐요. 스킨십을 거부해요. 부부 관계도 한 달째 없어요. 남편 방에서 엄마 향수 냄새가 나요. 할머니, 엄마가 뭐라고 하면 남편이 무조건 엄마 말이 맞다고 해요. 저보다 엄마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할머니 이상하지 않아요? 결혼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이럴 수 있어요? 지은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손녀를 안았습니다. 등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뭐라 위로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엄마한테 한번 말해봐라. 이미 여러 번 말했어요. 하지만 엄마는 뭘 잘못했냐고 화를 내요. 결정적인 순간은 추석 때였습니다.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제사를 지내고 나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은주는 민준이 옆에 앉았습니다. 지은이는 저 멀리 떨어져 앉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부부가 떨어져 앉고 장모와 사이가 나란히 앉다니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식사 중에 은주는 계속 민준이의 반찬을 챙겨줬습니다. 이거 먹어봐. 이것도 좋아하잖아. 마치 자기 남편을 대하듯이 말했습니다. 민준이는 환하게 웃으며 받아 먹었습니다. 장모님이 챙겨주시는 게 제일 맛있어요. 지은이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따라갔습니다. 지은이는 세면대에 얼굴을 묻고 울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엄마가 제 남편을 빼앗아 갔어요. 제가 미친 게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남편이 저를 안 쳐다봐요. 엄마한테만 관심이 있어요. 둘이 뭔가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손녀를 안았습니다. 하지만 뭐라 위로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나 역시 의심하고 있었으니까요. 나 역시 확신하고 있었으니까요. 식사 후 모두가 거실에 모였습니다. 은주와 민준이는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둘 사이의 거리가 이상할 정도로 가까웠습니다. 은주는 민준이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민준이는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지은이는 그 광경을 보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나는 은주를 불렀습니다. 잠깐 이야기 좀 하자. 은주는 귀찮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따라 나왔습니다. 베란다에서 마주 섰습니다. 너 대체 뭐 하는 거냐? 무슨 말씀이세요? 민준이하고 무슨 관계냐? 은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무 관계도 아니에요. 그냥 사이좋은 장모와 사위예요. 소파에 앉은 모습을 봤어. 동네에서 둘이 다니는 것을 봤다는 사람들이 많아. 은주는 화를 냈습니다.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민준이가 베란다로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은주는 민준이를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봐요. 민준이는 은주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내 앞에서 말입니다. 장모님은 잘못한 게 없어요. 사람들이 뭐라든 신경 쓰지 마세요. 그 장면을 지은이가 봤습니다. 지은이는 아무 말 없이 현관으로 갔습니다. 신발을 신었습니다. 나는 뒤를 따라갔습니다. 어디 가니? 집에 가요.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어요. 추석이 지나고 일주일 후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은주가 집을 비운 사이 그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뭔가 확실한 증거를 찾고 싶었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옷들 사이에서 영수증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호텔 영수증이었습니다. 한 달 전 날짜였습니다. 그날은 지은이가 제주도로 회사 워크숍을 간 날이었습니다. 은주는 그날 친구를 만난다고 했었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왔습니다. 영수증을 자세히 봤습니다. 디럭스 더블룸이었습니다. 1박이었습니다.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룸 서비스 내역도 있었습니다. 와인 2병이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영수증을 손에 쥐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내 딸이 손녀의 남편과 호텔에 갔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영수증을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은주가 돌아왔습니다. 쇼핑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나를 보고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다녀왔어요. 이게 뭐냐? 영수증을 내밀었습니다. 은주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입술이 파래졌습니다. 쇼핑백을 떨어뜨렸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가갔습니다. 대답해라. 이게 뭐냐? 은주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입만 번긋거렸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뭐가 어쩔 수 없어? 민준이가 저를 좋아한다고 했어요. 민준이가 먼저 고백했어요. 처음에는 거절했어요. 하지만 민준이가 계속 따라다녔어요. 문자를 보냈어요. 그래서 저도 외로웠어요. 이혼 후 혼자 사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민준이가 저를 여자로 봐줬어요. 나이 든 아줌마가 아니라 매력적인 여자로 봐줬어요. 그게 너무 좋았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내가 뭐라고 했니? 내 사위를, 내 딸의 남편을, 소리를 질렀습니다. 은주는 계속 울었습니다. 저도 여자예요. 저도 사랑받고 싶어요. 내 딸은? 지은이는? 내가 낳은 딸은 어떡하고? 소리쳤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지은이는
지은이는 젊으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게 마지막 일지도 몰라요. 예순 가까운 나이에 누가 저를 사랑해 주겠어요? 민준이가 아니면 평생 혼자 살아야 해요. 손이 저절로 올라갔습니다. 은주의 뺨을 때렸습니다. 평생 자식을 때려본 적 없는 내가 말입니다. 소리가 크게 났습니다. 은주의 뺨에 붉은 자국이 생겼습니다. 너는 이제 내 딸이 아니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 은주는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발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나는 뿌리쳤습니다. 은주는 결국 짐을 쌌습니다. 1시간쯤 걸렸습니다. 캐리어 2개의 짐을 담았습니다. 나는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은주가 현관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평생 흘려본 적 없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다음 날 지은이에게 연락했습니다. 지은아, 할머니야. 만나자.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지은이는 더 말랐습니다. 옷이 헐렁했습니다. 얼굴에서 생기가 사라졌습니다.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호텔 영수증을 보여줬습니다. 은주가 한 말들을 전했습니다. 지은이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저 커피잔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지은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뭐?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확신은 없었지만 느끼고 있었어요. 한 달 전 남편의 휴대폰을 봤어요. 엄마와 주고받은 문자들을 봤어요. 사랑한다, 보고 싶다, 그런 말들이 있었어요. 그날 밤 혼자 화장실에서 울었어요. 그래서 남편을 추궁했어요. 남편은 부정했어요. 장모님과는 아무 일도 없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휴대폰에 잠금을 걸기 시작했어요. 지은이는 말했습니다. 이혼하고 싶어요.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엄마도 남편도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요. 며칠 후 지은이는 이혼 서류를 냈습니다. 민준이는 처음에 거부했습니다. 이혼할 이유가 없잖아. 나는 잘못한 게 없어. 지은이는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증거들을 모았습니다. 민준이와 은주가 함께 찍힌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둘이 손을 잡고 걷는 사진이었습니다. 누군가 찍어서 지은이에게 보낸 것이었습니다. 호텔 영수증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문자 메시지 내역도 제출했습니다. 민준이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이혼에 동의했습니다. 민준이는 은주와 함께 집을 나갔습니다. 58살 여자와 31살 남자가 말입니다. 27살 차이였습니다. 민준이의 부모는 기절초풍했습니다. 아들을 찾아와서 애를 했습니다. 민준아, 제발 집으로 돌아와라. 민준이는 거부했습니다. 저는 은주 씨를 사랑해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부모는 결국 아들을 의절했습니다. 장례식에도 오지 마라. 동네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장모와 사위의 스캔들이었습니다.
이혼이었습니다. 가족 붕괴였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우리 집 앞을 지나갈 때 힐끔힐끔 쳐다봤습니다. 슈퍼에 가면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집 딸이 사위를 빼앗아 갔대. 손녀가 불쌍하지. 나이도 없이 창피한 짓을 한다니까. 나는 점점 외출을 줄였습니다. 사람들을 마주치는 게 두려웠습니다. 장을 보러 갈 때도 모자를 깊이 눌렀었습니다. 지은이는 깊은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회사도 그만뒀습니다. 매일 방에만 있었습니다. 커튼을 쳤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나는 지은이를 우리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지은이는 인형처럼 움직였습니다.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신과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병원에 다녔습니다. 약을 먹었습니다. 상담을 받았습니다.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밤에는 악몽을 꿨습니다. 지은이가 비명을 지르며 깨어나는 밤이 많았습니다. 뛰어가서 안아줬습니다. 괜찮아, 할머니가 여기 있어.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괜찮지 않았습니다. 석 달쯤 지났을 때 은주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전화였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읽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은주는 문 앞에서 울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나는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길을 막았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은주는 갔습니다. 문 앞에 편지를 놓고 갔습니다. 나는 그 편지를 읽지 않고 찢어버렸습니다. 닷새 후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민준이와 함께였습니다.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눌렀습니다. 나는 전원을 껐습니다. 지은이가 창문으로 내다봤습니다. 엄마와 전 남편이 서 있는 것을 봤습니다. 지은이는 창문에서 물러났습니다. 몸을 떨었습니다. 나는 지은이를 안았습니다. 그 후로도 은주는 몇 번 더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나는 절대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지은이를 보호해야 했습니다. 손녀가 더 상처받는 것을 막아야 했습니다. 6달이 지났습니다. 동네에서 소문을 들었습니다. 민준이가 은주 씨를 떠났대요. 왜? 더 젊은 여자를 만났대요. 회사 인턴이래요. 24살이라던데. 은주는 버려졌습니다. 58살의 나이에 혼자 남았습니다. 민준이는 짐을 싸서 나갔다고 했습니다. 연락도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회사도 그만뒀다고 했습니다. 은주와의 관계가 알려져서 회사에 있을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 남자는 나이 든 여자를 장난감으로 본 것이었습니다. 호기심이었습니다. 일탈이었습니다.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사랑도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문 앞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쿵 하는 소리였습니다. 나가봤습니다.
은주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문 앞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완전히 망가진 모습이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은 나이를 속일 수 없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습니다. 축 늘어진 입가였습니다. 휘어진 머리카락이었습니다. 이제야 58살처럼 보였습니다. 옷도 낡았습니다. 예전처럼 세련되지 않았습니다. 값싼 옷이었습니다. 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머리도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제가 미쳤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나는 그저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은주는 계속 애원했습니다. 잘못했어요. 지은이에게 사과하고 싶어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용서. 무엇을 용서하라는 말이냐? 딸의 삶을 파괴한 것을, 손녀를 우울증 환자로 만든 것을, 우리 가족을 산산조각 낸 것을, 평생 쌓아온 명예를 무너뜨린 것을. 나는 문을 닫았습니다. 은주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래 울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갔습니다.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엄마였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은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엄마를 용서할 수 없어요. 평생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엄마 때문에 인생이 망가졌어요. 나는 손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나는 지은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손녀는 서서히 회복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작은 회사지만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다시 웃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눈빛 깊은 곳의 상처는 여전합니다. 가끔 멍하니 공중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압니다. 배신당한 기억을 떠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은이는 연애를 하지 않습니다. 남자를 만나지 않습니다. 소개를 시켜주려고 하면 거부합니다. 아직은 싫어요. 믿을 수 없어요. 이해합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은주는 혼자 작은 원룸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들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대요. 생활고에 시달린다던데. 친구들도 다 떠났대요. 동네 사람들은 그를 피합니다. 마주치면 고개를 돌립니다. 손가락질합니다. 수군거립니다. 저 여자가 딸이 남편을 빼앗아간 사람이래. 가끔 은주를 봅니다. 슈퍼에서 마주칠 때가 있습니다. 은주는 나를 보면 고개를 숙입니다. 다가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도 외면합니다. 모르는 사람처럼 지나갑니다. 한 번은 은주가 넘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길에서 발을 헛디뎠습니다. 무릎이 까졌습니다. 피가 났습니다. 도와주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두 그냥 지나갔습니다. 나도 지나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지은이를 생각했습니다. 지은이가 겪은 고통을 생각했습니다. 민준이는 어디론가 떠났다고 합니다. 서울을 떠났다고 합니다. 지방으로 갔다고 합니다. 새로 만난 여자와 함께 갔다고 합니다. 그 여자가 임신을 했대요. 결혼한대요. 은주는 그 소식을 듣고 일주일 동안 집에서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웃이 걱정해서 문을 두드렸다고 합니다. 간신히 문을 열었는데 완전히 망가진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나는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고 싶었습니다. 내 딸 같은 사람이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아무리 외로워도 아무리 사랑받고 싶어도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습니다. 딸의 남편은 그 선입니다.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되는 선입니다. 욕망은 인간을 망치게 합니다. 순간의 감정이 평생을 망칩니다. 나이가 들어도 조심해야 합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조심해야 합니다. 이성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습니다. 가족을 잃습니다. 명예를 잃습니다. 자신을 잃습니다. 은주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딸을 잃었습니다.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친구들을 잃었습니다. 사회적 지위를 잃었습니다. 자존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한다고 믿었던 남자도 잃었습니다. 무엇이 남았습니까? 외로움만 남았습니다. 후회만 남았습니다. 수치심만 남았습니다. 그것이 은주가 선택한 것의 대가입니다. 나는 여든입니다. 평생 쌓아온 것들이 무너지는 것을 봤습니다. 딸이 저지른 일 때문에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게 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동정과 경멸이 섞여 있습니다. 하지만 지은이가 있습니다. 내가 지켜야 할 손녀가 있습니다. 지은이는 아직 젊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상처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천천히 하지만 단단하게 말입니다. 지은이가 웃을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다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행복해질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이것이 내 고백입니다. 우리 집안의 추악한 진실입니다. 감추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디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경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순간의 욕망이 얼마나 많은 것을 파괴하는지 알기를 바랍니다.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금지된 사랑은 없습니다. 하지만 해서는 안 되는 사랑은 있습니다. 그 선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인간이 인간으로 사는 방법입니다. 나는 이제 손녀와 함께 조용히 살아갈 것입니다. 남은 인생을 지은이를 돌보며 살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입니다. 딸을 제대로 키우지 못한 것에 대한 속죄입니다. 지은이에게 말합니다. 너는 잘못이 없어. 너는 피해자야. 다시 행복해질 수 있어. 지은이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확신에 찬 표정은 아닙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다릴 것입니다. 함께 기다릴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